많은 사람들이 우주로 날아가고 싶어 해요. 무중력, 우주에서 보는 지구의 놀라운 광경, 그리고 반대쪽으로 펼쳐지는 무한하고 무시무시한 암흑의 우주. 네, 다 멋지지만 이런 여행이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산소 부족, 우주에서 떠다니고 우주선에 머무르면서 언제쯤 귀환할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 후자의 경우가 한 러시아 우주 비행사에게 실제로 발생했어요. 그는 세계에서 우주에 가장 오래 머문 사람 중 한 명이에요. 33살의 비행 엔지니어 세르게이 크리칼료프는 미르 우주 정거장에서 311일을 무중력 상태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게 아니에요. 세르게이의 긴 여행은 1991년 5월 18일에 시작됐어요. 그날 그는 수송선에 탑승하여 미르 우주 정거장으로 향했어요. 5월 20일 우주 정거장과의 도킹이 완료됐어요. 그곳에서 세르게이는 다른 엔지니어와 함께 우주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러 번 우주 유영을 하고 수리를 하고 정거장을 점검하고 과학 실험을 했어요. 동료가 있고 할 일이 많을 때 우주에서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르게이가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날 상황이 악화됐어요. 계획에 따르면 임무는 5개월 예정이었어요. 새로운 우주 비행사들이 교대하기로 되어 있었죠. 수송선이 마침내 정거장과 도킹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0일 우주 비행사 중 한 명만이 지구로 돌아왔어요. 세르게이는 미르에 혼자 남겨졌어요. 그는 유일한 비행 엔지니어로 계속 일을 했어요. 우주 정거장은 비워둘 수 없었어요. 세르게이를 대신할 사람이 와야만 했어요. 그는 우주에 그렇게 오래 머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정거장을 떠날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세르게이는 곧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1991년 12월 25일은 소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세르게이는 그를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기간 동안 러시아에서 큰 위기가 시작됐어요. 아무도 그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의 귀환은 불가능했어요. 세르게이의 상태를 상상해보세요. 집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어두운 우주 공간에 완전히 혼자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어야 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은 서서히 흘러갔어요. 몇 주,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우주에 있는 것이 건강에 해롭지 않았다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무중력 상태에서 인체는 심각한 피해를 입어요. 첫째, 근육이 약해져요. 몸은 필요한 하중을 받지 못하고 근육은 끊임없이 이완된 상태에 빠져 근위축증으로 이어져요. 그래요. 우주비행사는 매일 1년의 운동을 하지만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근육 외에도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약해지죠. 그런 곳에서 6개월을 생활하면 어떤 우주비행사라도 집으로 돌아간 후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데 긴 시간이 필요해요. 또한 우주에는 사람에게 위험한 많은 양의 방사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여러 출처에서 나와요. 주요 방사선은 태양에서 나옵니다. 지구상에서 우리는 지구의 자기장 덕분에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요. 거의 모든 방사선이 대기 상층에 축적되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죠. 대기 중에 이러한 방사선 축적은 우주 비행사에게도 좋지 않아요. 하지만 최악의 방사선은 은하 방사선입니다. 먼 별과 은하에서 오고 모든 생물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방사선은 많은 불리한 조건을 유발하고 세포 수준에서 신체를 파괴해요. 요즘 모든 우주선과 ISS에는 방사선을 반사하는 보호막과 코팅이 장착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100% 보호해주지는 않아요. 우주에서는 우주 비행사의 면역 체계가 변합니다.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세균과 미생물이 많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의 수비력은 약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다른 우주 비행사가 가져올 수 있는 미생물에 더 취약해요. 또 식품 섭취에도 심각한 제한이 있어요. 튜브에 든 음식은 천연 제품에 들어있는 유용한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지 않아요. 비타민이 없으면 몸이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주 비행사는 우주 유영을 해야 합니다. 우주복은 거대하고 불편한 옷이에요. 움직임을 억제하고 몸에 압력을 가해요. 우주에서의 작업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이 시간 동안 땀을 많이 흘려요. 우주복 필터 중 하나가 망가질 수 있고 신체가 방출하는 모든 액체가 우주복 전체에 퍼져 얼굴에 도달할 수 있어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눈물은 시야를 방해해요. 우주 유영 동안에는 수천 가지의 위험이 우주 비행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리를 하다가 뭔가 잘못됐다고 상상해보세요. 렌치는 볼트에서 빠져서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이를 잡으려다 무의식적으로 우주선 밖으로 몸을 밀어낼 수 있어요. 볼트를 잡으면 몸은 이미 날아가고 있어요. 붙잡을 게 없지만 다행히 안전줄이 있어요. 어쨌든 잘못 부착했기 때문에 우주복과 분리될 수 있어요.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 몸은 비행 각도를 바꿔요. 이제 단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몸이 회전할 거예요. 지구와 검은 우주가 눈앞에서 번쩍여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분명히 위험해요. 하지만 세르게이에게 그런 일은 없었어요. 모든 우주 비행사는 어떤 문제에도 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훈련해요. 그들은 튼튼한 신체를 갖추고 있어요. 임무 중 약해지긴 하지만요. 게다가 여기에 심리적 요인이 추가돼요. 몸이 약해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친구들을 볼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갈 희망도 없어요. 여러분을 차가운 진공의 우주 공간으로부터 분리해주는 건 작은 벽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또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신경계를 손상시켜요. 다행히 우주 비행사들은 엄격한 심리 훈련도 받아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자제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6개월 이상 우주에서 혼자 지내면서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면 심각한 긴장감이 생길 수 있어요. 다행히 세르게이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임무를 수행하고 훈련을 하고 물론 집을 그리워했어요. 한 달 후에도 그는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아직 데려올 수 없어요.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날이 갈수록 그의 사기는 떨어졌어요. 점점 힘이 빠졌어요. 자신이 생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주 정거장에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개발된 캡슐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세르게이는 정거장을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러시아는 우주 정거장 위치를 다른 나라에 팔았어요. 또한 미르도 팔고자 했어요. 이것은 세르게이가 계속 정거장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세르게이의 임무는 계획보다 2배나 오래 지속되었어요. 그 결과 우주에서 10개월, 즉 311일을 보내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이 기간 동안 그는 약 5,000번 지구 주변을 날았어요. 마침내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을 들었어요. 집에 가게 됐어요. 독일이 우주정거장으로 가는 티켓을 사기 위해 약 240억 원을 지불했어요. 독일이 교체 우주 비행사를 보내기로 했어요. 크리칼료프는 캡슐에 올라 지구로 날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주 비행사가 착륙했고 모두들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어요. 그는 매우 야위었고 땀에 젖어 있었고 지쳐 있었어요. 4명의 남자가 그를 캡슐에서 꺼냈어요. 그들은 그가 땅에 서도록 도왔고 모피코트를 덮어주고 육수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그런 비행은 그의 삶에 영원히 상처로 남을 것 같았지만 우주 비행사의 사기는 높았어요. 2년 후 그는 다시 우주로 가서 나사 우주 비행 왕복선을 타고 비행한 최초의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2년 후 그는 ISS에서 처음으로 생활한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2005년에 그는 6번째이자 마지막 비행을 했어요. ISS에서 6개월 정도를 보낸 후 착륙선을 타고 돌아왔어요. 이 비행 후 그는 총 803일 동안 우주에 머무른 것으로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불과 10년 뒤 누군가 이 기록을 깨뜨렸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